레드맨사의 멀티툴 프리 P4입니다. 짧은 시간 사용해봤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보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을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툴을 구매해야 된 이유가 모든 툴의 원핸드 오픈과 그리고 플라이어 상태에서도 모든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두 가지를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툴들의 구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부분 이걸 다 검색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리라 믿고 넘어가겠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총 크게 네 가지인데요. 크게 첫 번째는 일단 메인 툴들의 길이입니다. 이 레드맨사의 대표적인 멀티툴 중 하나인 웨이브 플러스인데, 웨이브 플러스와 이 프리 P4는 둘 다 풀사이즈 멀티툴이거든요. 하지만 프리 P4가 1cm가량 더 길고 큽니다. 무게는 둘 다 240g 내외여가지고 큰 차이는 없지만 길이가 많이 긴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길이가 김에도 불구하고 메인 툴들의 길이가 짧습니다. 짧은 게 크기 대비 짧은 것 이상으로 절대적인 길이가 짧은데, 보시면은 네, 이쪽에 웨이브이고 프리 P4인데 짧죠. 웨이브의 경우 본체가 10cm 정도 되고 프리 P4는 11cm 정도 됩니다. 11cm 조금 안 되네요. 조금 안 되는데, 날 길이가 웨이브는 아까 제가 재봤는데 7.34cm 정도 나오고 얘는 6.5cm가 나옵니다. 거의 1cm가량 차이가 나죠. 근데 문제는 메인 툴의 크기 자체가 얘가 더 1cm가 긴데도 불구하고 메인 툴은 오히려 얘가 더 짧아요. 이런 멀티툴을 사시는 분들이 제일 염두에 두시는 것 중 하나가, 이 기본적으로 플라이어형 멀티툴을 사면은 플라이어를 염두에 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멀티툴 하면 기본 나이프가 되는데 나이프의 길이가 짧습니다. 나이프의 길이만 짧은 게 아니라 메인 툴 같은 경우 나이프와 스토레이션 나이프, 그리고 톱, 가위 등이 있는데, 웨이브와 비교를 하자면 웨이브 같은 경우는 메인 툴에 가위가 없으니까 비교를 못 하겠지만, 스토레이션 나이프, 스토레이션 나이프도 P4가 짧죠. 그리고 톱도 P4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툴들이 멀티툴인데, 길이가 더 김에도 불구하고 메인 툴들의 길이가 짧아요. 그렇다고 강제가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420C죠. 차지같이 420HC, 차지같이 뭐 S305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툴이어서 메인 툴들의 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길이는 긴데도 불구하고 메인 툴의 길이는 더 짧죠. 그 부분이 불만이었고, 두 번째는 이 원핸드 오픈. 프리 시리즈에서 제일 홍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석으로 된 메커니즘인데, 마그네틱 메커니즘. 모든 툴들을 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툴들이 다 외부에 있어가지고 플라이어를 열지 않고서도 다 열 수 있는 게 장점인데, 근데 문제가 이 원핸드 오픈이 쉽지가 않아요. 원핸드 오픈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엄지손가락 지금 다 사라질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웨이브 같은 경우도 제가 구매한 지 지금 1, 2주밖에 안 된 새 거랑 마찬가지인데, 웨이브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게 얘가 길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 구조적 문제입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 라이너락이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락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락백이라 해가지고 이 스프링 걸쇠가 있어요. 이 걸쇠 부분이 있는데, 이 툴들이 이 걸쇠를 이렇게 밀어내고 나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밀어내고 나오기까지 이 촉이 한 45도 정도 각도까지, 여기까지는 이 스프링의 걸쇠를 완전 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나오면 이 상태에서부터는 부드럽거든요. 여기는 부드러운데 여기까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얘를 밀고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오래 쓰든 뭐 길이 든다고 해서 크게 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핸드 오픈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나이프 마냥 이 써머리 밖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나마 쉬운 편인데, 나와 있지 않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서레이션 나이프나 가위, 톱 쉽지 않습니다. 웨이브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훨씬 더 스트레스가 없고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였고, 이제 메인 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큰데 소형 툴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소형 툴도 빡빡하긴 한데 그거는 뭐 새 거라서 길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고, 문제가 이제 소형 툴들은 하나하나 꺼내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뭉탱이로 꺼내가지고 골라야 되는 건데, 저는 이거는 뭐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어차피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뭉탱이로 꺼내놓고 그냥 고르는 것 자체는 크게 불만이 없는데, 이 메인 툴들이 꺼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엄지손가락 여기가 너무 아파요. 하루 종일 만지다 보니까. 아무튼 생각보다 원핸드 툴이 쉽고 부드럽지 않다는 거. 광고나 그런 데서 보이듯이 이게 그렇게 부드럽고 유려하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되게 뻑뻑해요. 뻑뻑하다기보다 이 스프링의 탄성이 세가지고 얘를 밀고 나오는 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기대한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요. 얘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메인 툴들이 플라이 부분에 결속이 되어 있거든요. 서브 툴들은 이 하단 부위에 있고 메인 툴들은 상단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닫혀 있을 때는 메인 툴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닫혀 있을 때는 메인 툴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플라이어를 사용하면서 메인 툴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툴을 사용하려면 플라이어를 접고 이렇게 다시 사용을 하고, 다시 또 플라이어를 사용하면 또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하단 부위의 툴들이 모두 결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슈퍼툴이나 레바처럼 이 플라이어 하다가도 뒤집어가지고 메인 툴, 서브 툴 다 쓰고 다시 또 뒤집어 플라이어 쓸 수 있겠구나 하고 구매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인 툴이 안 나와요. 서브 툴만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가위는 나오거든요. 가위는 나오는데 메인 툴은 걸립니다. 이 조금 때문에 걸려서 안 나와요. 열고 빼고 또 이대로 사용하면 불안하니까 닫고 사용하고 또 이 상태에서 닫으면 걸려요. 이대로 불안해서 못 쓰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넣고 다시 잠그고 플라이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되게 바보 같은데, 이 부분의 메커니즘을 좀만 개선했어도 슈퍼툴이나 레바 같이 내부에 툴이 있는 멀티툴의 장점과 웨이브나 차지 마냥 외부에 메인 툴이 있는 멀티툴의 장점을 다 합해진 좋은 툴이 됐을 텐데, 이 조금의 걸쇠 이 설계 때문에 그런 장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리시리즈에서 사면서 기대했던 게 뭐냐면,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메인 툴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원핸드로 심지어. 아마 저 말고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메인 툴을 다 사용할 수 있고, 플라이어로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메인 툴을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메인 툴이 안 열립니다. 이게 설계 미스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했는지, 아니면 알면서 안 했던지. 왜냐면 다른 툴들의 판매량이 떨어질까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레드맨이 그렇게 생각이 짧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거 일부러 그랬을 것 같아. 일부러 이건. 아니면 정말 모르겠다 이건. 아무튼 그래서 메인 툴 4개 중에 가위만 나옵니다. 가위만 나오는 이유가 가위가 짧아요. 여기 여유 공간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길게 뽑아주면 될 거 가지고 가위는 또 어중간하게 짧습니다. 아예 긴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프리 시리즈가 총 3가지의 라인업이 있거든요. P 시리즈, 플라이어, T 시리즈라고 해서 T, 빅토리녹스 마냥 돼 있는 것들,
그리고 K 시리즈가 있어요. 나이프가 메인 툴. 근데 걔네들이 이 메인 툴들은 각자의 툴의 개성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서브 툴들 있죠. 소형 툴들. 이 소형 툴들은 공용이에요. 이게 얘네들은 P 시리즈에 있든 K 시리즈에 있든 P 시리즈에 있든 다 똑같은 툴들입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하느라 그런가 싶은데 아마 가위도 P나 K, T나 K에 똑같은 가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제작 코스트를 아끼기 위해서 그랬지 않나 싶은데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메인 툴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품의 특색에 맞게 좀 더 큰 걸 넣어주지. 여기 공간이 좀 아쉬웠고, 나이프도 멀티툴의 크기에 비례할 만큼 길지 않으면은 이게 웨이브보다 툴은 크면서 나이프는 짧은데 그럴 거면 아예 아싸리 그냥 조금 더 짧게 해가지고 플라이어 상태에서도 꺼낼 수 있게 해주던가. 여러모로 설계에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걸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슈퍼툴이나 레버같이 이렇게 플레이어 상태에서도 모든 툴들을 다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로 이제 내구성 문제인데요. 이제 이 툴들이 외부에다 수납이 있다 보니까 이 열었을 때 보면은 뻥 뚫려 있어요. 툴이 멀티툴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 상판과 하판만으로 이 판때기 두 장만으로 강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막혀 있죠. 옆면, 윗면, 아래면 3면으로 막혀가지고 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레드맨이 멀티툴을 만든 지가 40년 됐나? 그 정도 돼가지고 뭐 어른이 알아서 잘 만들었겠거니 하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으로 강성해 보이니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낭창낭창해 생각보다 이게 견고하고 튼튼하지가 않고 웨이브는 되게 단단하거든요. 웨이브는 정말 공굴한 느낌이 들 정도로 튼튼한데 얘는 좀 장난감 느낌이 들 정도로 낭창낭창됩니다. 이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플라이어가 이제 레드맨에서 항상 광고하는 것 마냥 원핸드로 이렇게 열리기 위해서 부드럽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유격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성. 뭐 저는 그렇게 험하게 쓰지 않아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뭐 현장에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 강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불만이었던 부분은 이렇게 네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유격 문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부드러운 작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유격이 있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유격이 꽤 있습니다. 흔들흔들하죠. 이 부분의 유격인데 흔들흔들하고 근데 이게 흔들흔들한 게 여기만 흔들흔들하고 플라이어는 안 들려요. 플라이어는 견고하게 있고 여기 보면 흔들리는데 다쳐도 흔들리죠. 근데 이게 흔들리는 게 여기까지만 흔들리고 이 안에 보면은 걸쇠가 있어가지고 이 걸쇠가 있거든요. 걸쇠. 얘네 둘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고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이상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긴 해요. 웨이브는 땅땅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그네틱 문제. 이제 이 메커니즘이 자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자석으로 닫히는 방식이고 이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도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철가루가 붙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붙긴 붙습니다. 철가루 붙어요. 하지만 뭐 이제 저는 현장에서 쓰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뭐 철가루나 뭐 그런 필드에서 쓰시는 분들은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뭐 엄청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 자석 부분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에는 없고 이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립감이 좀 별로예요. 열렸을 때 보면은 이 부분이 라운딩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안쪽 부분이 바깥쪽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안쪽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엄청 날카로운 건 아닌데 이게 잡았을 때 불쾌한 감각이 들 정도로 날카롭긴 해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다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잡았을 때 되게 부드럽고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얘는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잡았을 때 좀 감촉이 좋진 않습니다.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 걸쇠 있죠, 맞물리는 부분, 얘가 여기 이쪽에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 까져요. 살이 잡으면 뾰족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이 부분이 생각보다 뾰족하거든요. 이 영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뾰족합니다. 잡았을 때 피부에 그냥 해서 이렇게 하면 까져서 피가 날 정도로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이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쉬운 부분 중 하나고, 아무튼 구조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새로운 세대여가지고 좋다고 하지만 뭔가 그 외에는 좀 기존의 레더맨 툴들보다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허술한 부분, 뭔가 미스인 부분, 아니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하나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이제 왜 툴 구성 문제가 있는데, 툴들이 좀 쓸데없는 툴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나이프, 가위, 톱, 소레이션, 여기까지는 기본이니까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병따개 오케이, 켄타게가 빅토리우스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레드맨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이런 스타일로 해서 켄타게 병따개 겸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켄타게 그리고 어딨냐, 병따개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게 더 좋은데 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니까 취향 냅두고, 이 파일이 정말 얇고 정말 작고, 이쪽에 이제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아쉽고, 이 룰러가 전 제일 아쉬운데, 이 웨이브 보면은 이쪽에 이제 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안쪽 면에. 왜냐면 여기 평평하니까 평평하게 자가 생겨져 있는데, 프리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평평해가지고 충분히 새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굳이 소형 툴들의 한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자를 넣어놨습니다. 이 손가락 두 마디도 안 되는 길이.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이거 뭐 어디다 쓰라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툴들에서도 그리고 마이너스 드라이버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마이너스 드라이버가 4개가 있습니다. 총 4개. 하나, 둘, 셋, 넷. 광고에서는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드라이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드라이버지 뭐야 이게. 소, 중, 대, 최대? 마이너스 드라이버 왜 4개씩이나 있는지 모르겠고, 이 웨이브처럼 차라리 교체형 비트 드라이버 이거를 넣어주면 될 거 가지고, 멀쩡히 자기들이 잘 만들어 놓고 심지어 비트까지 비싼 돈 받아먹고 잘 팔아먹고 있으면서 왜 얘를 안 넣어주고 이렇게 툴 구성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툴 구성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락백도 생각보다 부드럽지 않다는 거. 아무튼 뭐 써보면서 불만점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레더맨 이미지 하면은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 뭔가 투박하지만 강인하고 든든하고, 뭐 속된 말로 마초적인 단단하고 같은 이미지인데, 뭔가 이번 프리 시리즈는 그렇지 않고 약간 빅토리우스 느낌? 부드럽고 유려하고 전시품, 공예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레더맨이 가고자 하려는 이 길이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레더맨을 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이미지일 거란 말이죠. 레더맨이 새로운 길을 가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별개의 라인업을 구축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브릿츠입니다. 브릿 시리즈. 아무튼 이걸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두 가지만 해당하시면 돼요. 두 가지. 고전적인 발리송 스타일의 원핸드 플라이어 오픈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모든 툴들이 외부에서 원핸드 오픈이 가능하다. 물론 쉽진 않다. 아우.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장점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저는 다른 툴들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레더맨에서 툴도 많잖아요. 뭐 웨이브, 서지, 차지, 슈퍼툴, 레바, 뭐 사이드키 굉장히 많은데 얘는 그 두 가지의 장점 이외에는 모든 게 다 별로예요. 나이프가 좋은 나이프가 들어가 있냐? 아니죠. 그냥 420. 나이프가 기냐? 아니죠. 본체 길이는 웨이브보다 긴데도 불구하고 메인 나이프는 오히려 더 짧고. 유격이 없냐? 그렇지도 않고. 자석이 있어 철가루가 붙고. 마감이 좋냐? 디자인은 이쁜데 마감이 좋은 것이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 날카로운 부분. 뭐 옛날 레더맨이면 모를까 웨이브까지 와가지고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놨는데 왜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 사용자 편의성을 생각하지 않은 부분. 그렇다고 툴들의 구성이 좋냐? 그것도 아니죠. 일자 드라이버는 4개나 있고 레더맨에서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비트 홀더 드라이버도 없고, 자도 안쪽에 안 새겨져 있고 조그만 자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원핸드 오픈이 광고만큼 부드럽고 유연하게 작동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툴이고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심지어 원핸드 오픈도 OHT가 있잖아요. 물론 OHT는 이제 슬라이드 방식이지만 플라이어가 슬라이드로 나오는. 하지만 툴 구성만 마음에 드신다면은 오히려 OHT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 전통적인 솔직히 멋은 있어요. 솔직히 멋있어. 근데 그것뿐이야. 멋만 있어. 이 장점과 모든 툴을 바깥에서 원핸드로 오픈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굳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프리 시리즈가 아니라 뭐 웨이브도 있고 차지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툴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비싸요. 너무 비싸. 얘가 처음 나왔을 때는 20만원 초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저는 16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10만원입니다. 웨이브 플러스 10만원, 11만원, 16만원. 차지가 한 17, 18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20까지 갈 때도 있지만, 근데 차라리 16만원이면은 비트 세트랑 이것저것 주는, 게다가 나이프도 훨씬 좋은 강제인 차지를 사거나 아니면 아싸리 저렴한 웨이브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이 두 개의 가격을 떠나서도 웨이브가 완성도나 사용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봅니다. 툴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레더맨 프리 시리즈 P4였고요. 이 P4 말고 T 시리즈하고 K 시리즈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시리즈들이 이 원핸드 오픈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서 EDC용으로 급박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전문적인 작업을 하려는 모양새인 플라이어 툴보다 그런 T 시리즈나 K 시리즈가 더 메커니즘에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